하남 분기점 지나갑니다. 일본의 아내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앵커는 일본 게임 시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s you were not gonna believe where I was yesterday. Bonjour, Monsieur Licastel. 소추선 내일 필드에 나가로 좀 부탁해.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취임식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한 지도 1주년이나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비상식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1년이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반이다 보니까 건드리기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지금까지 보수 정부에서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만 쏙쏙 빼내가지고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원전이 됐거나 환경 문제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지난 정부에서도 조금 좌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냥 결단을 하다시피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취임 초반만 하더라도 기억나실 겁니다. 지지율이 20%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이겨내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지금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 당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와 조금 화합하지 못하는 듯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림으로써 보수 정권에서는 이미 자기가 버려진 카드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보수 코스프레를 하면서 좌파 쪽으로 붙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승민계, 천하용인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희한하게 진짜 보수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그런 인간들이 다 싹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인지 지난 정부 5년 동안을 평가하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중점이 됐던 메시지가 K방역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정부는 약 K방역이라고 1km 말하면 앞 방역 시속 정보를 100km 전했지만 단속 엄밀히 말하면 구간입니다.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랑 같은 개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생각해보면은 구역질이 좀 납니다. 제 표현식으로 하자면은 구역질이 나고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좌파 특유의 보여주기식 생쇼 그리고 생색내기 이런 것만 안녕하세요. 우티쇼티 우치입니다. 여기저기서 글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이제는 카메라는 죽었다. 스마트폰이 그것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약 아직까지는 1km 스마트폰이 앞선의 카메라를 나올 수 IC에서 없는 제가 천호대교 생각하는 하남 다섯 방면 가지 이유에 오른쪽 대해서 고속도로 말씀드려보도록 출구입니다. 하겠습니다. 첫 녹색 번째 차로로 이유는 카메라의 주행하세요. 센서와 이어서 화질입니다. 195m 앞 왼쪽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방향입니다. 센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의 센서는 몇 배 이상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들의 워너비가 약 풀프레임이었던 500m 시속 것처럼 100km 센서는 단속 화질에 구간입니다.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요즘에 출시를 하면서 1억 화소도 나오고 5천만, 7천만, 8천만 화소 그렇게 화소수가 거의 억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소수가 단순히 높다 그래서 화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화소수가 높다는 건 그 픽셀당 하나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화질이라는 건 색감도 있을 거고요. DR도 있을 거고요. 뭐 선현도도 있을 거고요. 피부톤을 잡는 거라든지 아주 다양한 여건들이 모여서 영상의 화질, 사진의 화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 요즘에 500m 보통적으로 앞 사용하는 상일 IC에서 4K를 천호대교 찍으려면 하남 화소수가 약 방면 860만 오른쪽 인가 고속도로 정도밖에 출구입니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녹색 차로로 3840, 주행하세요. 260을 이어서 공유하게 되면 그게 195m 화소인데 왼쪽 860만 방향입니다. 이에요. 오히려 화소수가 많을수록 영상의 부분에서는 목이 될 수도 있는 게 화소입니다. 그래서 화소가 높다, 즉 화질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광에서 태양빛이 강하게 내릴 때는 그게 화소일 때 860. 아니에요. 오히려 화소수가 많을수록 영상의 부분에서는 목이 될 수도 있는 게 화소입니다. 그래서 화소가 높다, 즉 화질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광에서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환경에서는 센서가 작은 스마트폰이나 센서가 큰 풀프레임에서 단순히 찍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거기서 디지털 전해도를 먹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DR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으로 만져보다 보면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예도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큰 카메라가 이것밖에 못해라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카메라가 더 우세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저조도와 노이즈입니다. 주방에서는 정말 딱 봐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센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런 조금 어두운 실내나 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확연히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조도에서 둘 다 같이 사용해본 분들이 알아요. 아직까지는 센서 크기를 절대로 잠시 따라올 후 수가 오른쪽 없습니다. 고속도로 세 번째는 출구입니다. 플레어입니다. 제가 이어서 얼마 전에 195m 앞 왼쪽 콘서트를 방향입니다. 갔어요. 거기서 원래 본 공연에는 촬영이 되진 않지만 앵콜에는 촬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상일 IC. 조금 과장